지금 하시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당장 이직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거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잘 좀 헷갈리시거나, 맞는지 좀 헷갈리실 때에도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일이 그 조직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 회사의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와중에 내 일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이거를 리더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시는 방식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하고 뵌 분들도 있고 오늘 저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죠. 저 오늘 여러분들 뵙느라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을 싹 하고 왔어요. 저를 뵌 분들은 원래 저 얼굴이 아니었을 텐데 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아시는데 찾아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 일 고민이 있어서 저를 오늘 처음 만나지만 오늘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 북토크에서는 책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질문지 만다라트 이 노란 색깔 우선순위보다 선택과 집중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만다라트에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키워드에 선택하고 집중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그것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말하는 저의 이야기만 듣고 가시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적어보시고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면, 네, 저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의 질문을 가장 많이 듣고 답도 드리지만 사실 질문을 다시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라고 요즘에 저를 정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을 오늘 뵈러 오는 길에 제가 이 자기만의 트랙에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내 일을 나만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핵심인데, 그렇다면 저는 저의 일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어떻게 좀 새롭게 다르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더 재밌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엑셀을 밟으면서 옆에서 뛰는 사람이라고도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고민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어요? 사실 오늘 평일에 7시 반에 여기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되게 장착된 분들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인아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너무 귀찮아요. 다들 아마 일하시고들 많이 오셨을 텐데 그냥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그냥 집에 갈까? 근데 돈은 내놨는데 막 이러시면서도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런 마음들이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책에다가 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직하면 도망치는 걸까? 제가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이걸 끝까지 안 하고 뭔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다른 결정을 하면 이게 도망가는 걸까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요새 물경력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열심히 살았는데 물경력이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 번아웃, 우리가 지금 경제가 다 저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계속 뭔가 하시죠. 오늘 이렇게 회사 가셨다가 아니면 휴직을 하셨더라도 뭔가를 계속 하다가 최인아 책방에도 오시고 무슨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시고 영어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막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내가 좀 잠깐 번아웃에 빠졌지만 어떻게 다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지?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저는 의미고 성장이고 다 떠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한 고민이 저연차이실 때보다 고연차로 갈수록 더 많아지기도 해요. 저연차 때는 일단 열심히 하죠.
일단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내가 여기에서 좀 입지도 다져야 되겠고 하다가 고연차가 될수록 계속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맞는 건지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하는 회사들도 많아졌고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한 회사를 자문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자문이라기보다는 거의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화요일, 목요일 출근하고 월수금 재택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협업을 더 잘하고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 구성원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만의 여태까지의 일에서 나의 전문성은 과연 뭐라고 해야 하는지 챗 GPT가 아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로 나와서 다 뭘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는 거죠. 물론 챗 GPT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죠. 프로블럼 솔빙은 아직 가능하지 않은데 리서치는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작곡도 한다고 하지 그림도 그린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일은 과연 어때야 하는 거지? 나는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한 거고 앞으로는 어때야 하는 거지?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는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일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나만의 트랙을 만들어 가려면 회사에서 꼭 독립해서 나와서 뭘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지속 가능하게 내 일을 하에 만들어 가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정리가 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답을 내 안에 많이 다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답을 저는 꺼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답을 꺼내드리는 역할은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기만의 트랙에도 질문을 많이 담았고요. 물론 그 질문과 어떻게들 답변을 하셨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도 담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에게 좀 좋은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앞으로도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요거 한번 얘기해 봐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도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혹시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답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일을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일을 잘하려면 나에 대한 분석도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환경이 어떤가에 대한 분석도 돼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분석도 돼야 되는 것이고 되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투자처럼 일에도 나의 원칙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다 저 예전에 그쪽에 있었으니까요.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못 버는 경우는 뭐냐면 내 원칙이 없이 누가 옆에서 해주는 말로 했을 때예요. 누가 옆에서 해주는 말로 조금 했을 때는 돈이 벌려요. 그래서 아 역시 저 친구 말을 들으니까 저 친구가 쪽집게구나. 제 말대로 하니까 돈이 벌리네. 막 이러다가 신이 나서 그 금액을 조금씩 크게 키우시잖아요. 내 기준 없이.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싹 다 날아가는 거죠. 것처럼 일에도 나의 원칙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개인이든 회사든 사실 자기만의 트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의 일도 우리의 일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려면 지금 누군가는 회사에서 나와 계시고 누군가는 회사를 다니고 계실 거잖아요. 저는 조직도 같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회사들도 요즘에는 사실 원칙 가지고 있는 회사들 많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게 우리가 헷갈리니까 일은 내가 하고 있는데 남들의 원칙을 자꾸 따라가느라고 힘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이 일단 첫 번째 시작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만다라트예요. 우리 한번 해봐 볼까요? 지금 이 노란색 우선순위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받으셨잖아요. 여기에서 봐보시면
환경, 인간관계, 워라밸, 의미, 성장, 재미, 돈 이렇게 있고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질문들이 이렇게 퍼져 있을 건데 지금 한번 이 중에서 내가 2023년에 집중하고 싶은 키워드를 2개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고르려고 하면 더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개만 골라보세요. 일단 질문은 보지 마시고 그냥 키워드만 한번 골라볼까요? 나는 올해 이거에 좀 집중하고 싶다 하는 거. 여러분들 엄청 심각해지셨어요. 그 질문들을 지금 다 읽고 계시죠? 질문들 다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는 못하고 그거는 한번 찬찬히 책이랑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냥 일단 올해의 나의 키워드 나는 뭐에 집중하고 싶은지 고르셨어요? 고르셨어요? 다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여쭤보게 된 이유는 이따가도 저희가 이거 보면서 같이 질문을 나눠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다. 그러면 저는 그리고 우선순위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는 10가지의 일이 있으면 우리 아침에 출근해서 그렇게 하죠. 투두 리스트를 쫙 쓰죠. 1번부터 10번까지. 중요한 일부터 좀 덜 중요한 일. 근데 오늘 아래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쓰시고 그중에서 지워나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잘 해내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의 일이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성장할 수 없고 회사도 성장할 수 없는 일을 혹시 하고 있는지 그게 우선순위에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하라는 이유로도 한번 살펴봐 보시고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이면 누군가한테 요청하고 부탁할 수도 있어야 하니까 그게 연습이 되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에서는 나는 올해는 이 키워드에 집중하고 싶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저의 올해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은영 박사님이 오은영 AI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대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분 광고를 해드렸네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항상 제가 이렇게 다 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거야. 왜냐면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뒤 내 일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1년 뒤에 나는 지금과 무엇이 달라져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1년 후에 내가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지금 일을 통해서 있을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대1 세션이나 뭐 이렇게 그룹 세션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제일 항상 먼저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뭔가를 할까 말까? 계속하는 게 좋을까?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을까? 라는 거를 할 때 저는 무조건 계속하는 게 항상 좋을 수도 없고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도 항상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결정을 좀 이성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일 자산을 쌓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일의 재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들이 내가 선택한 이 키워드하고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1년 뒤에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물 만난 고기처럼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환경의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날아다닐 수 있는지, 조직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그 조직은 무엇을 잘하게 될지, 나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따져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탐색해 보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당장 이직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시니까 여기 오셨을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거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잘 좀 헷갈리시거나 맞는지 좀 헷갈리실 때에도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일이 그 조직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 회사의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와중에 내 일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이거를 리더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시는 방식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CSO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막 되게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엄청 초췌한 얼굴로 일을 하고 화장 싹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뵈려고.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막 시간을 쪼개서 하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도 막 할 일들이 많고 저는 되게 일을 막 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이 회사하고 같이 일하기 전에 제가 뭘 했었냐면 그 회사의 대표님을 재작년 하반기, 벌써 작년부터 같이 하게 됐으니까 재작년 하반기에 제일 많이 만나게 된 사람이 그분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뵈면서 이 비즈니스를 왜 하고 싶은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은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저한테는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는지, 뭘 해주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저는 그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초반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거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20몇 살 때 두 번째 회사로 가게 될 때 제가 그때 궁금했어요. 어디가 더 좋을까? 근데 저한테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다 여자는 은행이라고 말하던 때였었거든요. 그냥 은행 가서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고 뭐 결혼하고 육아휴직해도 은행은 다니기 좋은 조직이니까 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는 정보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때도 증권사는 약간 양아치 같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양쪽 회사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어요. 호기롭죠? 20몇 살 때 왜 저를 뽑았는지, 어떤 부서에서 뽑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어떻게 반응이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답해주셨을 것 같으세요? 해주셨을 것 같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뽑고 싶어지시죠?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연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메일을 보냈을 때 증권사에서는 저를 뽑은 부서의 부서장님이 막내 직원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좀 좋은 밥을 사주시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셨고, 은행에서는 뭐야 이렇게 반응하셨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다. 지금은 연수하고 운동장 뺑뺑이 몇 바퀴 돌고 합숙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부서 결정될 거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증권사를 가게 됐었어요. 그때가 그 증권사가 한 6, 7위 정도 할 때였고, 그러고 이제 조직이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게 잘 모를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저 윗분이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 우리 겐또라고 하지 않나요? 겐또 때려 맞출 때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를 이렇게 써가면 저 사람 마음에 들겠지. 이럴 때가 제일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내가 다 끌어안지 마시고 가끔은 공을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고,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해서 제일 좋을 점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어떤 결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대화들을 회사 안에서 많이 해보시면 나의 일에 대해서도 상대방한테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피드백도 좀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 자산을 지금 쌓고 있느냐. 근데 사실
그 앞에 얘기했던 막 물경력 이런 질문들하고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니까 물경력이라는 말 되게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다 쌓인 게 있을 텐데 우리가 회사에서 너무 바쁘게 막 일 쳐낸다고 하죠. 일 친다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일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되게 바쁜 하루들은 보내는데 막상 나한테 뭐가 쌓였는지는 잘 모르겠는 날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에 한 번씩 나는 어떤 일 자산을 쌓았지? 근데 일 자산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시면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 중에 내가 진짜 재밌게 했었던 일들이 있었으면 어떤 것들이지? 그 일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시너지가 났고 거기에서 뭘 찾게 됐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좀 정리해 보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일을 하기 전에 되게 고민됐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회사만 너무 좀 열심히 다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남들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책방에도 오고 도서관에도 가고 뭐 누구 강의도 들으러 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컨텐츠를 보다가 한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뭘 가지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뻔뻔한 거. 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증권사 다닐 때도 제가 이런 세미나 그때는 금융상품이었죠. 그런 세미나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직을 몇 번 한 거, 회사의 실적들을 계속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를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나는 되게 당연하게 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하고 물어보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좋으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위에 임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시장의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회사에서 연초되면 막 그런 거 비전 막 이런 얘기하면서 다들 막 윗분들은 막 고객 얘기를 하시죠. 근데 진짜 나는 나의 고객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거를 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의 고객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책에도 그 사례를 실었는데 한 대기업에서 이제 공채로 쭉 달리신 분이었어요. 한 9년 차, 10년 차 되신 분이 오셔서 지금 그 회사는 이제 유통회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 이런 쪽을 맡게 되셨대요. 근데 하시는 이야기가 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뭐 ROTC 선배 형이 저를 땡겨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뭐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도 엄청 이렇게 넥타이를 다 메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항상 그렇게 하셨었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9년 차, 10년 차신데 ROTC 형이 땡겨주셨다고요. 그랬더니 거기는 다 문화가 좀 다 그런 거예요. 경력직들의 인아웃이 거의 없고 다 형동생 하는 문화. 그래서 제가 가끔 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 회사 얘기를 들을 때는 아직도 되게 7, 80년대 같을 때가 있고 어디든 너무 앞서가서 여긴 또 우리나라 맞나? 되게 미국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회사에서 고객을 생각하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팔렸어? 매출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고객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요새 고객들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이런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분보다 조금 더 연차가 조금 더 되신 분이
지금 그 네카라쿠베 당토라고 하는 회사에 PM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옮겨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오시게 된 거예요. 왜 오셨냐면 본인이 그 전에는 대기업들을 다니셨었는데 사실 나는 여태까지 일을 할 때 진짜 시장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임원들 보고 올리기 좋은 예쁜 보고서를 잘 만들었었던 것 같다. 내가 했었던 상품이 진짜 막 마켓에서 막 대박이다고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이거를 누가 이용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활성자 수가 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그냥 전혀 안 되고 예쁜 보고서들을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완전 싸워야 하는 그런 회사로 옮기시고 나니까 2, 3년 차 PM들보다도 내가 일을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던전에 잘못된 무기를 들고 뚝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재무팀에서 일을 하시든 뭐 그게 마케팅이든 HR이든 뭐 연구든 어느 팀이든 나의 고객은 누구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지? 일단 나의 제일 소중한 고객은 나여야 하죠. 그게 나를 위한 일이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특정할 수 있나?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를 알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일이 시장에서도 과연 영향력이 있을까? 전문성에 대한 고민하고 같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조금 글씨가 깨지는데 내가 그러면 생각하는 전문성의 정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전문성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이 전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까? 여태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무엇일까? 나만의 실력이나 전문성이 과연 무엇이어서 나는 회사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어떻게 승부를 봐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전문성이 지금 무엇이라고 나는 정의하고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전문성의 정의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4, 50명 분이 앉아 계시면 저는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 대체 불가능한 것, 압도적인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 우리 지금 어떤 자격증, 어떤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일단 저는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는 자꾸 초조해지는 거죠. 노무사 자격증을 따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 다 개발자들 뽑는다는데 그걸 한 번쯤은 한번 도전해 봐야 되나? 데이터 분석 뭐 AI 요새 난리라고 하는데 그쪽을 뭔가 대학원을 가든 어쩌든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떤 자격을 갖기 위해서 그 자격증 하나로 설명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거든요. 저한테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제일 많이 나누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요새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일 고민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너럴리스트이신 분들은 스페셜리스트를 부러워하고 스페셜리스트들은 제너럴리스트를 부러워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회사에서 나가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의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점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생각해 볼 것들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성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일이 회사에서 별로 없어서인 것 같거든요. 위에서 다 정해가지고 내려오죠, 그렇죠?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다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일을 하시면서 좀 회의감이 드는 순간들이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우리 스펙이라고 솔직히 얘기하죠. 뭐 어떤 조건, 스펙 이런 게 중요한 세상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해결해본 문제가 뭐야?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다 막 예산 깎아라, 그거 못한다, 뭐 교육비 줄여, 광고비 줄여, 막 이런 상황이실 텐데, 그리고 그 기조가 그렇게 앞으로 막 폭발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문제가 뭐야?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돼?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패스트 팔로워였었잖아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가면 됐었는데 어디가 이렇게 한대, 뭐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대, 아마존이 이렇게 한대 따라가면 됐었는데 이제 또 따라갈 대상이 없어지기도 한 거죠.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문제를 잘 발견하는 사람, 이게 진짜 문제가 맞는지 문제를 잘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좋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봤지? 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끝까지 해본 경험. 전문성이란 끝까지 해본 경험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끝까지 해본 거가 과연 뭘까의 기준은 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정량적으로 여기까지 해봤으면 끝까지 해보신 겁니다 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은 그럴 때 드려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게 좀 흐릿한데 그런데 마땅히 막 다른 게 되게 떠오르지도 않는 상태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 물론 거기에서 나를 너무 지치게 하지 마시면서 그런 얘기들 드려요. 제가 이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그렇게 증권사 다니고 막 마지막 회사가 좀 큰 회사였었어요. 거기를 다니다가 어떻게 그 월급, 마약 같은 월급과 안정성을 다 포기하고 커리어 액셀러레이터라는 일을 하게 됐냐? 그때 너의 수입은 어떻게 됐어? 하는 질문을 어제도 받았었거든요. 어제 1대1에 오신 분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수입을 비교하면 어떠신지 말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이 커리어 액셀러레이터 일을 하면서 초반에 이 일을 하면 예전보다 돈은 많이 버는지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지를 예전 회사 동료들이 엄청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 커리어 액셀러레이터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다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들 저한테 일은 조그마하고 돈은 많이 벌라. 우리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은 조그마하고 뭐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그런 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한테 지금은 돈을 더 많이 벌 때 아니냐, 너가 할 줄 아는 거 그래도 여기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할 때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1, 2년 동안은. 처음부터 엄청 굳세고 강한 의지로 커리어 액셀러레이터를 해야지 했던 거는 저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거기서 갈 때까지 다 가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 그래서 별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거기에 간다면 정말 이유는 딱 한 가지, 돈 때문인 건데 그 돈 때문에 지금의 고민을 유예하면 그게 더 크게 저한테 돌아올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오신 분한테도 그 질문을 드렸고 자주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 일을 할지 말지. 어제 오신 분은 원래 HR을 하시다가 지금 재무회계 일을 하시게 됐대요. 근데 내가 원래 HR을 더 오래 했고 재무회계 일은 한 지 한 2년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9년 차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직을 한다라고 치면 지금이 왠지 막차일 것 같은데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HR을 해야 될까 재무회계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이거는 진짜 여기까지는 다 해봤다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HR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뭐를 더 할 수 있겠다, 해볼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나는 여기에서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나? 그래야 미련이 없어져. 연애하고 똑같아요. 연애도 끝까지 다 잘해주지 못한 연애는 헤어지면 미련이 남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내 일을 나만의 언어로 정의하는 것.
그래서 마치 제가 이게 근데 창직을 한 저처럼 뭐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이런 사람들이만 갖는 게 아니고 내가 HR을 하시든 마케팅을 하시든 전략 뭐 신사업 기획 뭐 크로스 마케팅 요새는 또 마케팅도 뭐 프로덕트 마케팅 뭐 이렇게 되게 막 세분화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나 사회에서 만들어낸 직무 이름이고 회사나 사회에서 만든 직무명 말고 나는 내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는 제가 이 얘기는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뵐 때도 드리고 회사에서 교육을 할 때도 꼭 여쭤보는 질문인데 어떤 분은 연구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 그분 대답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앞이 되게 안 보인다고 그러셨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선행 연구를 하고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회사에는 어떤지 모르겠어 너무 답답하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러면 어떻게 내 일을 정의하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티스푼으로 동굴을 파내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삽도 아니고 티스푼으로 동굴을 파내는 일인 것 같다 내 일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티스푼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사부작 되다 보면 어느 날은 조금이라도 뚫리겠지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식품 연구원 무슨 선행 연구원보다는 티스푼으로 동굴을 파내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더 재밌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그런 거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게 맞아. 당장 이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라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케터라고 할 때에도 재무할 때도 어떤 분은 또 재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의하셨었어요. 회사의 의사결정을 숫자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뭐 HR을 하시는 분은 회사에 다니는 우리 회사 사람들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출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시면 내가 해야 할 일도 조금 더 보이시는 것 같고 반대로 이게 정의가 안 될 때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 다닐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너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슨 회사에 다니는 누구 모시갱이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잘 안 되고 정의도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알려주지 않는 나만의 전문성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의해야 되냐. 제가 앞에서 막 좋은 얘기들 많이 했죠. 끝까지 해보시라. 나만의 언어를 뭐 말해보시라. 뭐 이런 것들에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 저는 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종류의 일에 내가 마음을 쏟는지 마켓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책에 나와 있기도 한데 저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도 엄청 중요하지만 좀 커다란 질문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지? 나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하고 있어 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다르게 할 수 있고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려면 하고 싶은 일이어야 자꾸 다르게 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는 나는 이런 이유로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나도 난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야 내 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 예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드리는 질문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잘하는 레퍼런스를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되게 잘한다 혹은 좀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나 사람을 한번 특정해 보시라.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라 하는 질문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 질문을 제가 좀 보수적인 회사에서 드리잖아요. 그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그 레퍼런스에 대한 답을 다 우리 부장 뭐 상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거짓이다. 이거 누가 안 보고요. 저만 보니까
한번 시장을 리서치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 회사를 오래 다닌 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물안 개구리가 된 것 같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가 그거죠. 마켓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 회사에서 나는 일 잘한다는 소리는 듣는데 혹은 이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도 하면은 괜찮은 건가? 이게 한편으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시장으로 조금 눈을 돌려봐 보세요.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과 관련돼서 남의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 채용 공고 같은 것들을 좀 보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SNS 이렇게 봐보시면 누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봐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것들을 쌓아가는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예전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금융시장에 한 14년 정도 있었고 지금 일을 하게 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예전에 회사가 더 유명하고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려면 그 금융시장에 있으려면 막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걸로 막 입증해야 되잖아요.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 자격증, 금융 자격증 다 있고 회사는 어느 정도 알려진 회사였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금융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커리어 액셀러레이터 일을 하면서는 좀 더 자신이 있어졌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 차이가 저는 앞에 3가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돈 벌려고 하지 뭐 땅 파서 돈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일에 어떤 의미를 별달리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 보다는 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어떤 차별화나 어떤 저만의 무기나 분명히 아마 있었을 텐데 그걸 정리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나에서도 퀘스천이 있었던 거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게 상상이 되시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다른 일에서 이런 것들 하면 되게 좋겠다 하는 상상들이 더 많이 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기는 싸움의 중심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셔야 한다. 여기 오실 정도면 일에서 되게 열심히인 분들이실 거고 아마 가끔은 지나친 책임감으로 그죠? 다른 친구들은 막 배째고 그냥 몰라 이러고 가는데 나는 일 끝까지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제대로 안 되는 꼴은 못 두고 보실 거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지치게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끝까지 가보세요라고 했지만 그 끝까지 가보시라는 말이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할 만큼 다 해봤는가의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해보시라는 거지 나를 막 갈아 넣으면서 회사에서 하라는 거 막 하느라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거든요. 저 1대1 하다 보면 어떤 분은 29, 30 정도인데 이명이 계속 들리시는 거예요. 이명에 풍이 오고 막 이랬는데 그 섹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해서 나만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나만 나약해 보일까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노트북을 여는 게 가끔 너무 심장이 이렇게 철렁철렁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나한테 메시지 보내놨을까? 메일 보내놨을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누구는 원래 기독교신데 아침마다 스님 명상을 듣고 간대요. 너무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그 정도까지 되시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다들 시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나를 지키면서 일하기에는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누군가의 기대와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나를 중심에 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나에게 나는 몇 번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쉽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나에게 나는 몇 번째지? 가끔이라도 나를 맨 앞으로 좀 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까지 쭉 이야기들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다른 일에서의 하고 싶은 마음을 찾는 게 저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하는 말들이 되게 그 말을 하는 그 말들이 좀 되게 피곤하게 들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드려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럴 때 내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지? 막 이럴 때에도 그 질문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무 제약 조건도 없으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나이가 지금 연차가 몇 년 차에 원래 했던 일들이 무엇인데 막 여기에서 뭘 이어야 되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제약 조건도 없으면 나 뭐 하고 싶지? 근데 그 질문도 너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질문을 한번 오늘 써봐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 중에 회사 일 아니어도 좋아요.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든 여러분의 덕질이든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누가 나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해낸 일, 내가 좋아서 해낸 행동이 있으면 무엇이었지? 그게 회사 프로젝트여도 좋고 회사 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 들여서 최근에 한 일이 있었나? 뭐였지? 예전에 했었던 게 있으면 그게 뭐였지? 를 한번 답을 해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얘기들은 거의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저는 우리가 좀 모험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사실 이 일의 시작은 나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트랙에서 크게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벗어나 봤자 고등학교 때 야자 띵기고 노래방 갔던 거 정도지 뭐 특별하게 뭔가 완전 비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남들이 정해놓은 트랙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거기를 잘 달렸는데 왜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 애 고민에서부터 제 일이 사실은 시작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우리가 그리고 일에서 달린다라고 하면 남의 다 만들어 놓은 트랙 말고 내 기준에서 내 트랙에서 한번 치열하게 달려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에서 기준이 있으셔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떠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 한 번쯤은 그냥 앞뒤 안 재고 빨리 실행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내가 막 저는 진짜 챗GPT 나오는 거 보고 그 시대를 사람들이 많이 예상했잖아요. 근데 지금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들 더 그 뒤를 예상하고 계획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 회사에서도 우리가 되게 많이들 계획하느라고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계획하고 고민할 시간에 빠르게 그것을 마켓에다가 태핑해 보는 것, 내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반응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는지를 빠르게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모두가 다 답을 모른다면 내가 내 답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었고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재밌게 들으셨어요? 사실 커리어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1시간 뭐 2시간 얘기 나눈다고 해서 답이 딱 뿅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솔루션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서 여기에 질문들 막 있어요. 그 질문들에 답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 이것만으로는 사실 앞뒤 배경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책을 한번 보시면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어떻게 좀 찾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답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무슨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전혀 아니어서 내 답이 답이다. 그러면 나는 나의 답을 꺼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아볼게요. 박수 쳐주셔서 감사해요.